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2.4%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장 시작 시점에서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마감 시점에서는 더 많이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좋게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배경 속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기술주들의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의 유입 등이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외국계 IB 즉 투자은행들이 중국 증시에 풀 베팅을 하라라고 입을 모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가 그동안 혼자서만 오르지 못했다. 국내 증시 이야기 아닌가 싶었는데 중국 증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제 조만간 좋아지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중국 증시에 풀 베팅을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외국계 IB들이 정신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높이다 보니까 이제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누구든지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여기서 또 확인이 되는 모습인데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겨울을 지나 봄이 온 것이 아니라 봄은 이미 지나가서 꽃이 질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오늘이 동지예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밤이 가장 길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아직도 깜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한 4시 반쯤 되면 벌써 시커매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계속 길어졌으니까 내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밤이 조금씩 짧아져야 되겠죠?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가장 힘든, 가장 무서운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점점 좋아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깊은 하락을 경험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이야기죠. 자, 미국 증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일단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또는 저가 매수다 너무 과했다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온 거에 비하면 그렇게 과한 조정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사람들 심리는 일단 그래요. 많이 올렸다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저점대 유지를 잘 하면서 반등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우지수고 나스닥이고 오늘 강하게 상승세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우지수가 1.6% 상승해서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무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시작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초반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장 막판에는 신고가, 장중 신고가죠? 장중 신고가로 마무리가 된 거고, 사상 최고가, 이렇게 주가의 어떤 그런 신고가 흐름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어제의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중 종가가 그날의 고점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아침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지고 최고점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이런 모양새가 되면 시장이 매우 강하다.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유입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을 계속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일단은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항공, 여행, 레저 이런 쪽에서도 주가 상승이 있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 한 10% 올랐죠. 그리고 델타항공이 5.9% 상승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6.89%,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이 8.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술주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이 좋다, 이렇게 예상치가 좋아질 것이다, 등등등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 또 그동안 많이 내렸지, 억울했지 등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기술주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론 관련한 마이크론이 아니죠, 오미크론이요. 마이크론, 오미크론 좀 비슷하네. 이
오미크론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상당히 보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추가 접종을 촉구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마스크를 또 의무적으로 꼭 써야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미크론이 미국의 우세종으로 이제 지배종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델타를 밀어내게 된다면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 시장이 반응을 많이 했었던 게 뭐였냐면 작년 3월과 같은 봉쇄는 절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무조건 저지하겠다. 무조건 막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양하게 분석을 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등등에 대한 진행 결과도 알고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자,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의료군도 파견을 할 것이고, 또, 자가 코로나 테스트기도 무료로 공급할 것이고,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내년에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금방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과하게 내렸던 거 아니냐. 너무 우려감을 크게 반영한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반발 매수도 유입이 됐고요. 또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채권은 과도하게 매수되었고 주식은 과도하게 매도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들을 이렇게 시처럼 썼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스거리가 별게 없어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없는 상태이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금 이제 이틀 남겨놨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금요일날 쉬기 때문에 우리는 수목금 남아있지만 걔네들은 목 하게 되면 이제 24일날 휴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좋은 분위기를 끌고 들어왔다. 그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올라가면 산타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이죠. 그러면서 주가를 한 10%씩 올려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 또 해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숨통을 조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풀어주는 느낌,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우려감이 완화되는 느낌, 여기다 기업들이 실적이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서 괜찮은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 상황들은 별게 없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마무리 좀 짓고요. 이것도 해외 증시네요. 자, 중국 증시에 풀베팅을 외치는 글로벌 IB들. 얘네들이 제정신인가, 미쳤는가, 라고 생각을 잠깐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쪽으로 넘어가서 좀 재미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죠. 근데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확신하지 못하겠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공산당,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내내 부진했었던 이 중국 증시가 내년에는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블랙락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과 자산운용사가 중국 시장의 랠리를 예측하고 있다. 그런 보고서를 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내년에 무려 40% 가까이 급등할 수 있다.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고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락, UBS, HSBC 이런 등등등이 내년에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증시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중국 증시만 지원적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느 하나가 올라갈 것이다.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중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한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얘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 증시만 올라갈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그런 국가나 그런 기업들,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원래 반발이 더 세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국 증시만 투자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 라는 부분에서의 주가 반등이라면 한국은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보다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더 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증시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업을 이제 옥죄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올해 특히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 옥죄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내년에는 경기 경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또 여기다가 지금 뭐냐면 지금 이거 기업을 옥죄는 거, 강력한 규제,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의 연임을 위한 다 포석이잖아요. 그 공산당의 힘, 정부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력을 사용할 수 있어. 나 시진핑이 왕이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년이면은 내년 초에 이제 시진핑 연임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되고 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연임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경제 살리기, 민심 달래기 등등등이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경기 부양책을 좀 더 확실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시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맞을 수도 있겠죠. 다만 중국 증시만 바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스의 데일 니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국의 경우 긴축 뒤에는 정책을 느슨하게 한 다음에 부양을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반드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진핑의 연임 이후에 나타나는 그 중국의 정책적인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얘네들은 이제 중국 증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모건 스탠리가 좋게 본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나쁘게 봤고 모건 스탠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은 중국 증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얘네들은 이제 중국 투자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중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미중 간의 이런 불확실성은 뭘로 나타나요? 무역 분쟁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세계 증시를 그냥 지랄맞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내용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에다가 40여 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놨고 3년 내에 회계 감사를 거부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퇴출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뭐 중국이 위안화 절상도 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뭐 어찌됐건 간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또 저놈들 환율 조작한다 뭐 등등등 얘기 나오면서 또 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올림픽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안이 좀 될 수 있겠죠. 일본에겐 참가를 했는데, 중국에게는 참가하지 않는다.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퇴출시키는 거, 이거 자체도 지금 열받는 상황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외교 채널을 동반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 이제 자존심이 좀 센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더 급한 모습이지만 만약에 이제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생각 슬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외교 문제가 또 떠오르면서 시장이 또 다른 악재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년도 변수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미리 앞당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늙으면 죽을 텐데 지금 어떡하냐. 지금 젊은데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증시라든지 미국 시장,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뭐 등등등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증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는 바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추세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시아 증시나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바닥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투자 은행들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는 중국 증시가 이제 규제를 벗어나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제는 봄이 왔나요? 네, 이제 겨울도 아직 지나지 않는데 뭔 봄이니. 자, 지금 시가총액 2위 대형 반도체 종목인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라가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 그냥 냅둬. 네, 우리 그냥 사랑하게 놔두세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그냥 와서 물어뜯고 막 그냥 네, 더 간대요. 막 설레발 치고 막 바람잡이들 생기고 막. 네, 근데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왠지 아시죠? 이렇게 막 그냥 설레발을 쳐놓게 되면은 뭐라고 진짜 그렇다고 좋아진다고 그러면서 막 개인들 달려들어가가지고 그냥 주가를 또 콕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또 상투가 와요. 그러면 또 조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고. 이게 상당히 좀 싫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건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져 있다. 삼성전자는 왜 안 그래요? 라고 있는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의 매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좀 더 가볍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호전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따라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1등, 하이닉스가 2등 아니에요? 마이크론 지금 3등 아닙니까? 3등이에요, 4등이에요. 하여튼 뭐 3등, 뭐 그렇게 쳤다 이거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3분기 최대 실적 나와가지고 뭐 그냥 빌빌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얘네들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선도주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마이크론보다도 더 실적 우위에 있었던 이런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 얘네들을 안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매수를 좀 한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37%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와, 많이 올랐네요. 그때가 95,500원이었으니까 그때 대비 37% 하이닉스가요. 네, 제가 매수한 여러분들 제시해드리는 가격이 10만원. 10만원, 딱 10만원이었죠? 딱 10만원이고 조금 더 가격이 낮춰가지고 99,000원 막 그랬었는데, 그때 대비해서도 한 24, 5%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리긴 올랐네요. 근데 그런 것들은 티도 안 나죠? 24%, 25%, 뭐 30% 올랐는데도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니까 많이 올랐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얌실없습니까? 밑에서는 그냥 죽는다, 어쩐다,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물량 다 빼게 만들어 놓고, 지들이 사고 나서 올라가니까 더 올리라고 개인들 들어와 이제 들어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데 딸려 들어가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자, 지금 뭐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좋아요. 마이크론이 지금 긍정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뭐 전체적으로 같은 업황이 좋아지니까 좋은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까지도 분위기 좋아질 것이다. 내년도에 이제 매출의 가이던스가 74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지금 73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을 웃돌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더 상승하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있었던 뭐 판매량 둔화에 대한 재료라든지 뭐 업황이 안 좋을 거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하이닉스 역시도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의 10조 원에서 14조 8천억으로 무려 38%나 상향 조정을 했다. 실적이 이만큼 올라가면 주식도 이것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고점 넘어서 막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바닥 탈출을 가능성을 전망하긴 하는데 수요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각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들 좋게 나가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또는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복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고비는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죠? 조정 무서워서 주식 투자 못 하겠다. 원금 손실 때문에 주식 투자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큰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절대 마음적인 굴복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가는 순간에서는 네,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전체적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당분간은 계속 그러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하락이, 미국 증시의 하락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기술주, 그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도 감소, 그래서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중국 증시에 풀베팅해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앞다퉈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왜 안 올라가요가 아니라 이거 지금 시진핑 연임 이후에 규제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중국 증시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예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수긍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아시아 증시만 오르는 게 중국 증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또는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게 봄이 오고 있는가? 이미 봄은 왔고요. 겨울은 지나친 지 오래됐습니다. 대동강물 다 얼어서 녹아버려가지고 그냥 홍수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들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년도에 이익 전망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 꼬시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 이거 봐라, 왜 아직도 안 샀냐, 이렇게 약 올리는 기사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개인들이 막 참여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한번 팔아가지고 또 주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알아보자 이 얘기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네, 해드릴게요. 나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고 있다. 그게 누구겠어요? 나지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걸 주식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나는 내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생리를 이해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나눠줄 수도 없다. 네, 소름이 확 돋아야 되는데 이쯤에서 꼭이요. 자, 꿈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긍정적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가지고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 수익들 손실 난 것도 복구해 나가시고 네, 수익 난 건 또 더 많이 수익 내시고 그렇게 행복해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